미국이 받는 충격이 좀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게 시간 경쟁인데 중국은 그 시간은 내 편이다. 대중국 관세 인하를 지금 뭐 어느 정도 낮출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는 불확실한 요소가 더 커질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올 수는 있다. 그런 부분에서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부분들을 또 갖고 올 수 있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145%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그다음에 패권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현지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아있는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박승찬 교수입니다. 일단은 중국이 받는 충격보다는 미국이 받는 충격이 좀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게 시간 경쟁인데 중국은 조금 더 시간은 내 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관세를 좀 인하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의 뭐 145에서 반을 줄인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 내에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뭐 지지율 등등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한테 약간 좀 불리하게 가고 있는 것들이죠. 사실 중국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있거든요. 서로가 패를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누가 오래 버티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미국이 이렇게 관세 인하를 고려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전반적인 미국 내 여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내년에 또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관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서로의 자존심 싸움이고, 그런데 관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 지금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미국에 찾아와서 재무장관과 USTR 대표 트럼프에 찾아와서 관세를 낮춰달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중국만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지금 관세 전쟁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뭐 말도 안 되는 관세죠. 그래서 이게 뭐 저희들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는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145%나 60%나 안 팔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실 관세 인하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근데 관세 인하를, 대중국 관세 인하를 지금 뭐 어느 정도 낮출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는 불확실한 요소가 더 커질 것 같고요. 전반적인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의 타협점이 언제쯤 올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관세 전쟁은 미중 간에 서로가 다 힘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중국도 말은 하지 않지만 저 광동성, 예를 들면 광저우라든가 절강성 이후라든가 이런 우리가 소상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하물며 미국 성조기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그걸 다 만들어내 못하니까 사실 중국 내부도 지금 제조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들과는 정말 말 한마디로 진짜 곡소리 납니다. 근데 지금 이게 표가 잘 안 나죠. 근데 사실 그거는 또 중국 입장에서는 예견되어 있다라고 보고 이미 판로를 정부 입장에서 뭐 해준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현실화되니까 이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힘들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근데 미국은 우리가 영향이 크죠. 예를 들면 월마트, 미국 서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뭐 월마트 같은 경우 60%가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고, 관세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뭐 이제 뭐 아이폰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가 원래 145%짜리가 뭐 50% 관세로 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이게 뭐 200만 원 하도 비싸게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사실 전반적인 지금 미국의 관세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더 트럼프가 초조해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하고, 이런 부분에서 미국 경제 부분, 특히 우리가 주식 시장이나 금융,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상승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중국과 이제 하회, 중국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조율, 협상의 자리에 앉지 않겠느냐. 미국이 관세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 정부가 협상 자리로 들어온다 했을 때 혹시 타협점이 되고 만약에 타게 된다면 좋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여전히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관세 인하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바로 올 것이고, 뉴욕이라든지 중심으로 해서 이런 주가의 반영,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올 수는 있다. 그런 부분에서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부분들을 또 갖고 올 수 있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 국채금리, 지금 미국에서 지금 떠나는 여러 이런 투자 심리 부분에서 또 잡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간접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생각했을 때 뭐 완화, 지금이 뭐 우리가 뭐 단순히 10%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뭐 반 정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이거는 하나의 제스처다. 트럼프의 하나의 거래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세 협상은 거부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먼저 이렇게 145%를 때리니까 중국도 125%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지금 중국도 협상을 해야 되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지금 트럼프의 이런 방식에는 응대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모습. 중국이 지난 8년 동안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때리면 바로바로 대응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서랍 안에 다 있습니다. 중국이 뭐 때리면 이거 바로바로 꺼내됩니다. 바로 다음 날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45%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125%, 다음에 네가 더 200% 올리든 300% 올리든 나는 관심 없어.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미 장기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이 지금 미중 간 이런 관세 전쟁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4억 인민을 이렇게 묶는 하나의 똘똘 뭉치게 만든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계기를 또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런 변화가 있다 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협상이 응한다? 그럼 모양새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장에서 물론 지금 힘들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제조에 기반하고 중소기업들은 예상했던 거지만 실제 다가왔을 때 이제 물건이 쌓이고 지금 컨테이너가 지금 적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뭐 이런 내부적인 부분들에서 이런 또 모을 수 있는 기회, 또 이미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바로바로 저런 식의 뭐 반세를 60%뭐 145에서 뭐 60%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이런 협상을 한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말을 표현을 쓰면 허장성세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허풍만 있는 것이 실제 우리가 하자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기 때처럼 우리가 끌려다니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게 또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미중 간 이슈를 봐야 되는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을 볼 것인지, 앞으로 일어나는 미중 간의 첨단 산업 기술전 패권인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중 간의 관세 전쟁만 본다라면, 저는 어느 정도의 합의점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즉 서로가 재료를 만들면 서로가 다 힘듭니다. 미국인들도 물건을 살 수가 없고, 지금 미국은 계속 지금 뭐 50개 주에서 계속 지금 집회가 일어나고 있지만 중국도 힘들긴 마찬가지인데 누가 버티냐? 그럼 끝까지 버티고 했을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체제에 다르기 때문에 중국은 버틸 거라고요. 버틸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도 버티겠지만 힘들기 때문에 가능한 또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접점에서 모여질 건데, 그게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부분에 있어서의 단순하게 관세 부분만 들고 나오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미국이 다른 걸 같이 집어넣었을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수출 통제라고 하는, 지금 예를 들면 대중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예를 들면 지금 AI 칩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엔비디아가 H20 같은 걸 지금 또 수출을 통제를 좀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하고 관세만 낮춘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첨단 기술 통제까지 끌고 들어오면 이게 협상이 쉽지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관세 서로가 조율만 한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합의점 도출은 가능해 보인다. 근데 그게 몇 %인지, 지금은 우리가 보편적 관세가 있고 상호 관세, 지금 상호 관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관세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아갈 건데, 요게 이제 관세만 보면 저는 서로 간에 타협점이 가능한데, 근데 이게 트럼프의 생각과 시진핑의 생각, 왜냐하면 다른 요소를 같이 끌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협상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협상이 앉았다라고 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럴 겁니다. 1차 무역 협상 때 2022년도 코로나 터지면서
하면서 너희가 이행하지 않았던 그때 2천억 달러를 중국이 사주기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한 60% 정도, 막 65% 정도 중국이 사줬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일단 이럴 거예요. 나머지 네가 사주기로 했던 거, 그 지금 2천억 달러에서 한 65% 나머지부터 먼저 사고, 지키고, 나머지 네 얼마나 더 사줄 건데? 라는 것들을 시작할 겁니다. 근데 중국은 그건 오케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면서 하는데, 나머지 이제 부분에서의 아까 말씀 수출 통제까지 이제 이슈가 들어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고는 변수가 있어서 서로 간에 조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한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은 뭐 5, 60% 지금 낮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수용 가능성을 따진다라면, 만약에 그걸 다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관세 부분만 한다라면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 심각하죠. 한국 경제에 미치는 게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픈데요. 사실 이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은, 이게 지금 제3국으로 그 전선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단순히 미중 간의 관세 전쟁만 더 보고 말한다면, 지금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수출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인 뭐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 수출이 안 되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수출한 나라가 뭐 중국, 미국. 그러니까 2023년 기준에 한 20%가 중국, 한 19.8%, 6%가 미국. 그럼 두 개 합치면 거의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반인데, 이제 지금 바로 직격탄을 받고 있는 것들이죠. 일단 중국부터 얘기를 한다라면,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대미 수출이 안 되니까 한국의 대중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고,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이, 그러면 옆으로 그럼 우리나라 대미 수출은 늘어나지 안 그렇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가장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가 이제 미국의 대중국 체제에 한국을 동참하라고 끌고 들어왔을 때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매우 조심스러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더 이제 심화되고 격화될수록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탈중국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의 FTA가 많이 늘어나니까 와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단기적인 현상이고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에서 한 5, 60억 달러의 FDI라고 하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최고의 기록을 올렸다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 이면을 보면요, 중국이 중화권이라고 하는데, 중화권이 그러니까 홍콩을 포함한 건데, 사실 홍콩을 포함한 것도 다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홍콩을 통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중국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게 20%입니다. 5분의 1이 중국 자본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조업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못 나가니까 한국을 통해서 우회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겠다라는 기업이 더 많은 거죠. 사실 우리가 한중 관계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지 중국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신기하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와,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정말 FTA를 많이 유치했으니까 자본을 많이 외국 자본을 유치했으니까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온 중국 자본이 일단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회를 통해서 미국 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또 한국 시장의 제조의 부분에서의 우리나라 제조업을 잠식하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걸 좋게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미국 수출하는 것도 미국이 모를 것 같나요? 알죠. 그러면 그걸 또 우리한테 제재를 할 거라고 미국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베트남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베트남한테 상호 관세를 얼마 때리냐면 48% 때렸어요. 48% 때리는데 그 48%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베트남이 지금 미국에 엄청 수출을 하고 있고 또 베트남하고 중국도 수출이 거래가 많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에 들어오는 많은 제품들이 결국은 뭐냐면 중국산 제품이 바로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바뀌어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른바 택갈이라는 것들이지. 이번에 이제 뭐 상호관세 48% 때리니까 베트남에 있는 뭐 경제부총리가 막 미국에 날라와서 저희가 그거 못하게 막을게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베트남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도 그래요. 캄보디아는 이번에 미국이 49%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번에 미국의 상호관세 뭐 관세 책사라고 있는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베트남을 찍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우리한테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우리한테 막 영향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중국 자본이 정말 예전에도 없던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것이고 또 아마 점점 우리나라에 더 많이 투자를 할 겁니다. 기업들이.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또 다른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중국 하면 그냥 여러 가지 뭐 어떤 내용이든 간에 뭐 잘 알고 있는 게 지피지기 혹은 뭐 손잡으면 36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중 간에 일어나고 있는 강대강의 대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지피지기 해야 돼. 우리가 맨날 초격차 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어느 정도 원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초격차 유지를 합니까? 근데 알고 싶지도 않은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큰 파도가 온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 미중 간에 일어나고 있는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게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모든 산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제조, 우리의 유통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략적 이런 패권, 그 속내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단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관세의 전쟁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대되느냐를 우리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중 간의 어떤 형태로의 이제 충돌은 우리한테는 나비 효과로 분명히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회와 위협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지피지기 하면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모르면 우리가 그대로 안아야 되는 그냥 리스크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청 방송 들으신 분들은 모두 지피지기 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 사업에도 성공하시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 기업가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